저는 그 미래관인가요? 이쪽인가요? 미래관에서 그 저 때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3층인가 4층에 이제 도서관 같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중앙도서관은 좀 너무 멀기도 하고 거기는 되게 깔끔하고 그 공부를 그쪽에서 많이 했던 것 같고 참 좋아했습니다. 네, 제 이름은 이혜인이고요. 건축공학과 1, 1학번으로 16년도에 졸업을 했고요. 지금 하는 일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 시험을 따로 보게 돼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 시험을 보고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로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동산 쪽 관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시니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건축이란 곧 욕망인 것 같아요. 그냥 사람들의 이제 어떤 미를 향한 그런 욕망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건축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고 저는 이제 지금은 거의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일을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를 포함한 그들에게는 이제 약간 돈의 수단, 자산 이런 욕망 그쪽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집이 필요하고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또 욕망인 거잖아요. 이렇게 숲속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그냥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미국에는 이제 법정을 가는 이제 리티게이션이라고 하는 리티게이터들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가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고 저는 이제 트랜잭션 그 법원에 가기 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 후자 쪽이라서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임대차 계약서나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이제 그 클라이언트나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상대방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되게 운이 좋게 그렇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3명의 그 파트너 변호사들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위치라서 또 다른 분은 이제 랜드 유스라고 하는 이제 땅을 어느 부분은 이제 주거지만 개발을 할 수 있고 뭐 이곳은 상업지구만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고 이제 그 법규에 맞게 이제 개발사들이 개발을 할 때 어떤 법을 따라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검토하는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검토하는 일도 하고요.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도나 시의 그 담당자들과 또 소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다 저희가 나서서 이제 해드리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을 대리해서 이제 주로 개발자들이 이제 정말 그 금액이 큰 금액을 이제 대출을 할 때 당연히 그냥 서류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그 과정도 거의 1~2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네, 그럴 때도 저희가 은행을 대리해서 가장 은행에게 좋은 결과를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재판은 아니고 재판 전에 어떻게 이 문제 서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중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하고 왔었는데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대리한
그룹은 비영리 단체로서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였고, 문제가 생긴 부분은 그 비영리 단체가 이제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, 그 땅을 판 계약서에 어떤 특정 문구가 되게 헷갈리게 써 있어서, 그러니까 명확하게 써 있지가 않아서 거의 이제 한국 돈으로 거의 100억 정도의 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, 그 땅을 산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돈을 뭐 안 줘도 된다, 뭐 이런 분쟁이 있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중재를 하고 왔는데, 지금도 사실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이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하는 일 중에는 이제 보통 여러 빌딩을 소유한 그런 신탁업체, 그런 자산운용 업체를 대리하거나, 아니면 개발사들에게 많은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을 대리하거나, 아니면 이 특정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개발사들을 대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, 그래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를 대리를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 일인데,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일을 똑바로 해야 이 비영리 단체에게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일을 왜 나에게 시켰을까? 왜 우리에게 시켰을까? 크게 생각하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?부터 시작을 해서, 이제 저희 파트너 변호사가 나에게 이 일을 시켰을 때 나에게 어떤 걸 기대를 하고 시켰을까? 저는 이제 1년 차도 되지 않는 완전 새내기 변호사기 때문에 솔직히 일을 시키는 것도 부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확하게 시켜야 제가 또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시켰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, 약간 이 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클리어했을 때는 저도 쉽게 일을 하는데, 많은 경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조금 불명확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사람들끼리 일하는,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, 저도 일을 하면서도 약간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, 내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면서, 근데 또 질문이 생길 때마다 또 계속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, 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실대를 다니던 시절에는 전혀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던가 변호사의 길이 가능하다던가 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그 대신에 항상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법적으로 될지는 전혀 몰랐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은 그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매니저 이제 존스랑 라살르라는 JLL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, 그때 협력업체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, 몇 개월 동안 안 보이시다가 나타나셨는데, 이제 엄청 얼굴이 안 좋아지셨어요.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 여쭤봤더니, 이제 회사에서 그분에게 어떤 계약서상의 잘못이 있었는데 그분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좀, 그때 생각으로는 좀 몰아가기를 해서,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돈이 회사에게 변상을 해야 되고, 그로 인한 약간 우울증 이런 게 좀 심하셔가지고,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되게 충격을 먹고, 좀 법을 알면은 이런 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때 아마 처음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쪽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었는데, 그때 이제 로스쿨에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만 해도 조금 노동법 약간 이쪽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,
그 이제 잡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 백그라운드가 건축이다 보니까,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제가 그런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고, 그래서 좀 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. 그래서 지금은 건축법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변호사로서도 이제 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부분을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, 예를 들어 이제 개발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이제 뭐 몇 퍼센트가 지어졌을 때 얼마를 빌려주게 되고, 뭐 혹시 그 개발 과정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고, 이런 부분에서 건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구나라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, 아무래도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지 않은 비전공자에 비하면은 확실히 제가 이제 장점이 그쪽에서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, 테크니션이 되는 것도 좋은데 대신에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나의 이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맥을 좀 알고 내 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뭐 목표로는 이제 미국에서 건축법을 조금 더 연차를 쌓으면서 더 경험도 쌓고 더 지식도 쌓고 해서 이제 연차가 쌓이게 되면은, 그때는 이제 한국으로 눈을 좀 돌려서 시야를 넓혀서 한국 법과는 뭐 이러이러한 게 다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, 그렇게 조금 아무래도 한국의 발전을 도와주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. 네.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 나가서 특히 이제 같이 로스쿨을 오게 된 뭐 선배나 동기나 후배들 중에 이제 한국인, 저처럼 유학생으로 온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평범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립대도 정말 좋은 학교지만,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는 이제 뭐 막 스카이여야 된다 뭐 이런, 또 뭐 그렇게 대학들의 서열을 매기고 이런 사회에서는 좋은 학교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변두리에 있잖아요. 그런데도 이건 뭐 조금 자화자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, 그래도 저는 계속 그런 명판에 이제 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서,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후배분들도 뭐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막 스카이에 가고 막 이러고 싶으셨던 분들도 많겠지만, 그거는 정말 그냥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나와서 선후배 간에 뭐 더 끈끈한 커넥션이라던가 뭐 스스로의 자부심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은 정말 뭐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, 그게 굳이 막 꼭 필요한 건 아니다. 네, 정말 꿈꾸는 대로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, 뭐 없어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